안녕하십니까. 유안타 기업분석팀에서 인터넷 게임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이창영입니다. 최근에 코로나19 영향으로 이제 장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데요. 그 가운데 이제 어느 정도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진다라면 좀 시장 반등을 강하게 주도할 수 있는 섹터별 대표 기업을 저희가 꼭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터넷 섹터에서는 카카오를 선정을 했고요. 카카오 기업의 이 코로나19의 영향과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왜 카카오가 시장 반등을 주도하는 기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카오도 코로나19의 영향에서 비켜갈 수는 없습니다. 카카오 매출 중에서 약 한 30% 정도가 광고 매출액인데요. 통상 광고는 한 달에서 두 달 전부터 예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한국에 본격적으로 이제 퍼지면서 기업 경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한 게 이제 2월, 3월 달부터인데, 한 달, 두 달 전에 예약을 받아놓은 광고가 1분기, 1, 2, 3월에는 많이 이제 집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분기까지는 큰 영향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2분기부터는 광고에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19년에 이제 카카오가 굉장히 주가가 높은 성장, 2배 가까운 성장을 했는데, 요 성장의 주요 원인이 이 카카오톡 이 채팅창 광고인 톡 비즈보드 매출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좀 둔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느냐를 이제 저희가 추론을 하기 위해서 10년 전 이제 금융위기 때 인터넷 광고가, 그때는 이제 모바일 광고가 없었고 인터넷 광고였죠. PC 광고였죠. 그게 어느 만큼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좀 돌이켜 보면, 그때 당시 2009년에 전체 광고 시장은 7% 역성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광고 시장이 역성장을 한 게 그렇게 흔치는 않은데요. 그때 역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의 전신이 이제 다음이죠. 다음하고 카카오가 합병을 해서 오늘날의 카카오가 된 건데, 이 다음의 인터넷 광고 매출은 역성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광고가 지금 모바일 광고가 기존 TV나 신문 이런 전통 광고보다 훨씬 빠른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이런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로 광고 시장이 마이너스 성장을 했지만 인터넷 광고는 플러스 성장을 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의 영향을 카카오가 광고 매출을 받긴 하겠지만 역성장까지 가긴 어려울 것이다. 그 부분은 이제 회사하고 저희가 이제 컨퍼런스 콜 하면서도 이렇게 확인을 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영향은 받지만 마이너스까지는 가긴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듬해, 그러니까 이제 금융위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서 다시 이제 경기가 살아날 때는 그 당시 다음에 광고 매출이 42%의 엄청난 성장을, 그러니까 이제 이연 수요가 폭발을 한 거죠. 42%라는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카카오를 시장 반등을 주도할 수 있는 대표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렇게 이연 광고 수요가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톡 비즈보드 이 채팅창 광고가 하루에 3천만 명, 한 달에 4,200만 명이 사용하는 이 메가 트래픽을 기반으로 한 광고 성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기만 좀 다시 살아난다라면 다시 높은 성장을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광고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만 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집 밖에 나가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 커머스, 그러니까 이제 모바일로 물건을 사는 구매량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왜 카카오톡으로 이제 친구 생일 때면 선물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요게 이제 전체 매출의 한 10% 정도 됩니다. 그리고 게임 전혀 영향 없겠죠. 오히려 늘면 늘지. 음악, 집에서 할 거 없으니까 게임하고 음악 듣고 웹툰 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커머스 선물하려면 결제를 해야 되니까 카카오페이. 이러한
언택트 소비의 언택트 생활에 이 카카오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들을 굉장히 이게 만회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는 영향은 있지만 다른 기업 대비 크진 않다. 그리고 경기가 살아나면 크게 살아날 수 있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저희가 사실 카카오를 투자하는 목적은 단기적인 어떤 실적, 뭐 경기가 좋아지면 좋아지고 경기가 나빠지면 나빠지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카카오를 투자한 건 아니었습니다. 구조적인 변화. 지금 바야흐로 4차 산업으로 우리나라 전 세계가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 중심에 카카오 회사, 카카오 플랫폼, 카카오톡이 있기 때문에 그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바로투자증권을 인수하면서 증권 사업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는 크게 이쪽 부분에서 수익성이 개선이 될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여객운수 사업법이 개정 통과가 국회에서 되면서 타다 서비스는 종료되고 카카오 택시와 같은 가맹점 택시가 굉장히 이제 자유롭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성장, 그리고 카카오뱅크, 여러분들 카카오뱅크 많이 사용하시죠. 이제 1,000만 명을 넘어서봤는데 그러한 향후 이 핀테크, 은행에 가지 않고도 증권회사에 가지 않고도 금융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금융 사업이 커지면서 카카오의 기업 가치를 장기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전혀 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 성장성은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의 부정적인 부분은 모빌리티, IP 비즈니스는 이제 카카오 인형을 이제 저희 카카오 프렌즈 샵에서 파는 그런 부분이랄지, 카카오가 음반 유통을 좀 합니다. CD, 그리고 카카오가 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는데 그 부분은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광고, 요 세 가지 부분은 코로나의 영향을 부정적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사업 부분들, 페이, 웹툰, 뮤직, 게임, 커머스,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정적인 부분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반 이상이거든요. 긍정적인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7년부터 2011년 전체 광고 시장은 2009년 때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만 카카오의 전신인 다음은 플러스 성장을 했고 그 이듬해 이렇게 큰 폭의 성장을 시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경기가 좋아지면 이러한 높은 성장을 이연된 수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성장을 다시 재개할 수 있겠다. 실적을 다시 충분히 마이너스 된 부분을 만회할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 변동보다는 이런 구조적인 4차 산업혁명에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핵심이 이 카카오페이를 기반으로 한 금융산업의 진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카카오페이는 꾸준히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를 기반으로 해서 증권산업에 진출을 했는데, 카카오페이가 2019년에 2018년 대비 2배의 매출을 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 적자는 965억에서 653억으로 큰 영업 손실의 감소를 가져왔습니다. 매출이 성장하니까 당연히 손실이 줄겠죠. 근데 아니 1,000억 이상 1,400억이나 매출이 나오는데 왜 적자가 653억이나 나왔죠? 그 이유는 오픈 뱅킹, 그러니까 카카오가 이제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저희 왜 송금하잖아요. 송금을 할 때마다 이제 제가 이제 다른 은행에 이제 송금을 하는데, 그때마다 카카오는 소비자한테는 돈을 받지는 않았지만 은행에는 수수료를 지불을 해야 했는데, 오픈뱅킹이 되면서 그 수수료가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대부분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결제를 할 때도 신용카드 베이스로 결제를 하면 카카오는 남는 이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제를 할 때 3% 수수료를
가맹점으로부터 수취를 하지만 그대로 신용카드에 대부분 줘야 되기 때문에 카카오는 마진이 거의 없었는데, 최근에는 이 카카오 머니 계좌에 돈이 조금씩 쌓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신용카드로 곧바로 결제를 하는 게 아니라 카카오 머니로 계좌를 하는 게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비중을 넘어섰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결제를 하는 결제 수수료, 예, 한 2% 정도는 카카오가 그대로, 예, 이익으로 남길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010년에는 플러스로, 2020년이죠. 2020년에는 플러스로 흑자 전환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오픈뱅킹 수수료가 작년 12월에 그 인하가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요거는 이제 계속 늘어나겠죠. 이렇게 늘어나면서. 그리고 이만큼의 비용은 없어지니까 이게 이제 증가하는 게 그대로 이익으로 남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증권 사업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카카오 계좌에 돈을 넣어두면 이 이제 증권사 라이선스를 통해서 뭐 채권 투자도 하고 MMF도 투자를 해서 소비자한테 이자를 줄 수 있게 됐고, 그걸로 또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게 되고, 그걸로 여러 가지 금융 상품을 투자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수수료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매출에 잡히고 이익으로 잡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아직 회사에서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한 건 아니지만 그냥 저희들의 어떤 상상력으로 지금은 이제 저희가 카카오톡을 통해서 친구들한테 스타벅스 커피를 선물을 하지만, 뭐 삼성전자 주식을 생일 선물로 카카오톡을 통해서 준다라든지 하는 서비스가 된다라면 굉장히 좀 이 카카오 증권이 증권 산업에서 굉장히 좀 반향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택시입니다. 택시.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택시 산업이 뭐 해외처럼 이제 우버, 그랩 이런 것들이 지금 못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변화를 못 하고 있습니다. 뭐 다들 피부로 느끼시겠지만 한국 택시의 문제점은 만성적인 그 이 고령화, 고령화, 그리고 서비스의 어떤 그 품질 저하, 뭐 이런 걸로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었고,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이 타다가 굉장히 좀 그 성공을 크게 할 수 있었던 이제 요인인데, 그 최근에 이제 그 여객 운수 자동차 사업법이 개정이 되면서 타다는 이제 그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됐고, 그 택시 면허를 취득한 플랫폼 사업자한테 요금과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제 길이 열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택시보다 조금 품질 좋은 서비스를 해주는 대신에 조금 그 요금을 더 잘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렸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이제 이 미국처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버의 점유율이고 이게 기존 택시의 점유율이거든요. 이런 이제 상황이 한국도 올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택시 시장은 8.4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이 안에서 그 이 플랫폼 택시, 그러니까 우버나 그랩과 같은 이런 그 택시를 이제 전화로, 핸드폰으로 부르면 오는 그런, 그 현재 뭐 카카오 택시도 그런 부분이긴 한데 그건 이제 기존 택시에 그냥 호출만 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카카오가 직접 또는 가맹 모델을 통해 가지고 서비스 관리를 하고 요금도 자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된다라면 굉장히 이 우버처럼 택시 시장 내에서 높은 점유율 상승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우버처럼 그 시장과 그 시장의 수익과 그 기업 가치가 카카오에 이제 이동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큰 카카오의 기업 가치가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카카오의 사업부는 뭐 뮤직도 있고, 아까 뭐 연예인 그 매니지먼트 사업도 있고, 그리고 뭐 게임도 있고, 그리고 웹툰, 뭐 국내외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웹툰 사업 부분도 있는데, 일단 뭐 시간 관계상 가장 카카오의 기업 가치를 크게 그 가져올 수 있는 두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메가 트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이 리포트의 제목을 서두에 좋은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카카오는 제가 보기엔 그 장기 성장, 이 코로나가 지나도 언택트한 이 습관은 굉장히 오랜 동안 지속이 되고 아니면 영원히 뭐 고착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했을 때 이 카카오 플랫폼은 굉장히 더 큰 어떤 영향력 그리고 기업 가치를 더 많은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여러분께 좋은 기업 싸게 살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으로서 카카오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면서 저의 오늘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